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6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의 한, 중, 일 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단원의 제목은 전쟁 이전의 동아시아 정세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학습지에서는 명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이 건국된 이후에 초대 황제, 홍무제, 3대 황제였던 영락제의 여러가지 정책 내용들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15세기, 16세기 들면서 명나라는 나라의 힘이 점차점차 쇠퇴해지게 됩니다. 이때 명나라의 국외 위기, 국내 위기를 각각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명나라에게 닥쳤던 국외 위기를 북로남해라고 부릅니다. 북로남해, 북쪽의 오랑캐, 남쪽의 왜구라는 뜻입니다. 북쪽의 오랑캐, 남쪽의 왜구가 명나라를 위협하는 쇠퇴 시절의 모습 한번 북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몽골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명나라를 압박합니다. 명나라 황제 정통제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본인이 직접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몽골의 부족이었던 오이라트에게 포로로 잡히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을 토목부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명나라는 북쪽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쌓여있던 만리장성을 다시 한번 축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550년 몽골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명나라를 공격하고 명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경술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경술련에 발생해서 말이죠. 자, 북로에 이어서 남해의 위기 또한 명나라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16세기 들면서 왜구가 명나라 동남쪽 해안을 계속해서 침입하고 약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북로 남해의 국제적인 위기 모습이 현재 보이는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북로 남해의 국외 위기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환관 세력이 득세, 세력을 얻으면서 정치가 부패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16세기 진행됩니다. 바로 장거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한 장거정의 개혁이 그것입니다. 장거정은 몽골과 화해를 함으로써 전쟁을 그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을 얻어서 어지러운 부패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환관들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조 편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실시하여 명나라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는 19번 학습지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일단 간략하게만 알아두자면 명나라 내에 존재하던 잡다한 항목의 많은 세금들을 토지세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세와 역 두 가지를 모두 은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방식, 이것을 1조 편법이라고 부릅니다. 장거정의 개혁으로 인하여 명나라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장거정이 사망한 이후 다시 한번 정치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력, 나라의 힘 또한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92년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고 명나라 또한 임진왜란의 거센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의 여러가지 모습은 15번 학습지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세기 일본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번 학습지에서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하는 과정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또한 가마쿠라 막부와 마찬가지로 최고 권력자 쇼군이 이끄는 군사정권이었죠. 하지만 15세기
쇼군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막부내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요. 막부내에 일어난 이 대립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1467년 쇼군의 후계자 선정 문제를 놓고 전국 각지의 영주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고요. 이를 당시 연호를 따서 오닌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닌의 난 속에서 무로마치 막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전쟁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시대를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지의 지방 영주들, 일본의 지방 영주를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들은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때 독립하여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 때 전쟁에 참여했던 영주들을 센고쿠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센고쿠 시대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1573년 무로마치 막부는 멸망하게 됩니다. 무로마치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의 시대, 이 센고쿠 시대에서 주도권을 잡은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영주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서 구입한 조총을 이용하여 센고쿠 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오다 노부나가의 사진과 조총의 사진입니다. 센고쿠 시대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장수의 배반으로 결국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요.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세력을 이어받아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1590년의 일이었죠.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각종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본 전 지역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나섭니다. 우선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각 지역마다 달랐던 무게, 길이 등의 단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를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부르지요. 센고쿠 시대 때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전쟁 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사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무기를 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센고쿠 시대와 같은 어지러운 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사를 제외한 백성들에게 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칼사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백성들의 무기를 몰수합니다. 또한 무사의 아랫계급 백성들이 무사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사, 존인이라고 불리는 상공업자, 농민들 사이에 신분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사 상공업자가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마을인 조카마치와 일반 농민이 거주하는 농촌을 구분지어 이들이 섞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무기몰수, 신분이동 금지, 거주지역의 구분을 통틀어서 병농분리, 병사, 무사를 말합니다. 농민, 무사와 농민을 분리하는 정책, 병농분리 정책이라고 실시하며 이를 통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격하여 그 지위를 넘보는 하극상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 지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국 각지의 영주였던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영토를 확장하고 명나라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이 전쟁의 1차적인 목표 지역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1592년 조선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이 진행되고 이 전쟁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1598년까지 총 7년간 진행되었던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은 15번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고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이후 유력한 영주 중의 하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점차 그 세력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일본 내 영주들과
도요토미의 세력을 지지하는 일본의 영주들이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주도권,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이 전투를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고,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이 승리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로운 막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에도 지역에 열린 막부라고 하여 이를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한국사 조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조선 건국 이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세기 후반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서 조선 내 지배층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에 따라 정치적인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붕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붕당 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게 됩니다. 당시 조선 내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토지를 겸병하면서 많은 양의 토지를 가지게 되면서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고, 농민들은 군역을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세, 전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군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1392년 건국된 이후 오랜 평화가 지속되면서 조선의 군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었고, 이는 곧 국방력의 약화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면서 조선 정부도 이를 알아내기 위해, 이를 탐방하기 위해 1590년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 내의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일본에 파견되었던 통신사 내의 의견 차이 때문에, 각각 분당이 달랐습니다. 의견 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지 않는다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조선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1592년 일본의 침략 임진왜란을 겪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되고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은 16번 학습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6세기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이전 동아시아, 명나라, 일본, 그리고 조선의 여러가지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벌어졌던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